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우승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의 확률이 너무 작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무려 100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참 국가대표팀은 국가대표팀인가 봅니다.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기 때문인데,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몸을 푸는 모습을 보이면서 훈련 첫날부터 바로 팀 훈련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클을 타면서 좀 몸 상태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대표팀에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굉장히 신경 써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여론이 또 이렇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죠. 그리고 A매치 기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또 다른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리 케인인데요. 해리 케인은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죠. 외국인 노동자 생활을 최근에 하고 있는 해리 케인 씨는 최근에 굉장히 힘든 분데스리가 적응기를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해리 케인의 성적이 안 좋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해리 케인이 최근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떠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들어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해리 케인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뭐 내 전체 커리어를 통해서 난 토트넘 팬이라는 걸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요즘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매니저가 와가지고 그 플레이하는 방식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팬들이 굉장히 지금 팀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에 계속 이제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만큼 내가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했으면 하는 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토트넘에 대한 어떤 애착을 드러내는데, 뭐 당연히 이제 미넨 소속의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미넨에 충성을 하겠지만, 그래도 토트넘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이 말랑한 지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굉장히 잘하고 있을 때 당연히 이제 질문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이제 바이에른 선수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해리 케인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축구나 인생이나 어쨌건 새로운 어떤 여정을 떠날 때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이죠. 네. 그렇고 난 요즘에 집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언어도 배우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팀원들을 좀 알게 되려고도 하고 있고, 스태프들도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Your attention just gets taken away. 이 나의 어떤 관심들, 나의 어떤 그 주의 집중 같은 것들이 이런 데 다 이제 쏠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외국인 노동자의 힘든 삶입니다. 요즘 케인이 드디어 배우고 있는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뭐 자신이 후회할 만한 그런 결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게임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냐라고 했을 때 어쨌건 9골 그리고 어시스트도 꽤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약간 좀 변명조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축구 팬들은 분데스리가에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실 텐데,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어쨌건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비적으로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공격적으로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지표를 봤을 때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적으로 공격적으로 굉장히 강한 팀이다라는 평가를 여전히 받고 있고, 이쪽이 이제 디펜스가 약하고 공격이 강한 팀. 근데 이제 토트넘이 이쪽에 있는 걸로 보아서는 이제 공격이 꽤 강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좀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실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쪽은 이제 수비가 약하고 공격도 약한 팀. 그러니까 완전 바이에른 뮌헨과 대척점에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어쨌건 우승할 겁니다. 분데스리가가 거의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이고, 확실한 1강 체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 팬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난 케인 정말 사랑하지만, 근데 만약에 바이에른이 이제 우승을 못하고 토트넘이 만약 우승하게 된다면 진짜 웃길 거다. 이 말은 언제 들어도 웃긴 것 같고 저주받은 스트라이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팬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뭐
케인 정도면은 그의 액션이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팬들도 있는 걸로 보아서 여튼 케인이 토트넘에 열심히 하긴 했죠. 떠난 시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건 미넨이라는 팀은 71.3%로 우승을 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그 3위이기는 하지만요. 근데 요즘에 리그 3위가 우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슈투트가르트가 최근에 2위까지 올라왔죠. 이게 진짜 기적적인 일입니다. 슈투트가르트가 1위를 할 확률도 0.2%나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분데스리가의 토트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신박한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 슈투트가르트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 선수 때문입니다. 이 해리 케인을 그림자 속에 놓아버린, 현재 분데스리가를 접수하고 있는 주인공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세루 기라시라는 선수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넘버 9, 9번을 맡고 있는 세루 기라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니와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커다.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최근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선수냐면 예전에 마테우스가 빌드에게 이야기를 했던 세루 기라시라는 이 선수가 사실은 미넨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던 선수이고 콜로무아니가 굉장히 또 그 주목을 받던 선수 중 하나지만, 기라시가 훨씬 싸고 잘하는 선수다, 바이에른이 기라시를 데려왔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이제 현재 미넨에게 굉장히 뼈아픈 상황입니다. 왜냐면 현재 유로피안 리그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바로 기라시이기 때문입니다. 7경기 13골. 미쳤죠? 미쳤습니다. 케인이 지금 7경기 8골, 8골이군요. 죄송합니다. 7경기 8골이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지금 10골. 야, 진짜 벨링엄도 8경기 8골이어가지고 진짜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세르 기라시는 7경기 13골. 경기 대비 거의 두 배. 엄청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라시입니다. 실제로 결정력을 살펴보면요, 기라시가 어쨌건 리그에서 굉장히 높은 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의 이쪽에 있는 선수들, 위쪽에 있는 선수들은 결정력이 좀 낮다.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기회에 비해서 골을 못 넣고 있다. 여기는 할랜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선수들은 주어진 어떤 기회에 비해서 결정력이 높다. 기라시, 마르티네스 같은 선수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 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골 결정력이 더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여기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5대 리그 전체 이 유럽의 탑 피니셔라는 이름을 이제 들고 있는데, 지금 기울기가 굉장히 낮죠. 무슨 뜻이냐면은 주어진 기회는 굉장히 적지만 그런데 실제로 창출해낸 골은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울기로만 보면 여기 스타크라고 하는 이 토니 스타크인가요? 티 스타크. 어쨌건 이 스타크 선수 다음으로 황희찬 선수가 기울기가 낮은데 기회가 정말 안 주어지지만 정말 많은 골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야기는 이제 기라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라시가 지금 해리 케인의 스포트라이트를 완전히 뺏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인이 지속적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 진짜 행복해, 나 진짜 행복하다니까, 나 이 정도 골 넣고 이 정도 어시스트하고 이 정도 이겼다고 생각하면 행복하다니까, 계속 행복하다고 강조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케인이 어쨌건 기라시의 어떤 그늘에 가려져 버렸다, 좀 슬픈 이야기,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어떤 실상을 지금 좀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한편 잉글랜드 이제 팬들이, 축구 팬들이 현재 해리 케인만큼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바로 메디슨입니다. 메디슨이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잉글랜드 팬들의 굉장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토트넘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선수 중 하나죠. 그런데 최근에 이 토크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되게 야무지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냐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동기가 필요하다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게리 네빌 같은 경우에는 맨유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이제 베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디슨한테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인터뷰어가 물어봅니다. 근데 메디슨이 굉장히 간결하게 답합니다. 축구다. 나는 그 축구 그 자체가 동기부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축구하는 게 너무 재밌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손흥민 선수랑 좀 겹쳐 보였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 역시 어떻게 보면 축구라면 죽고 못 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 그리고 국가대표팀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메디슨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어떤 축구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토트넘에 굉장히 살아나고 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중심으로 하고 손흥민을 주장으로 메디슨을 부주장으로 하고 있는 이 체제에서 토트넘의 기적 같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표는 이 리그를 누가 우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리그 시작 전에 예측을 한 겁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할 것이다라고 90%의 확률을 두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게 아스날, 리버풀, 맨유였습니다. 이렇게 탑4가 될 것이다 라는 지배적인 예측 하에 이제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도 8위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게 시즌 시작하기 직전이고 그리고 시즌 시작했을 때 약간 떨어졌죠. 맨시티가 우승할 확률이 90.2%에서 0.02점이나 엄청나게 추락했습니다. 90.18. 맨시티가 금이 가는 게 보이시죠? 장난이고 토트넘이 그 확률을 가져갔습니다. 0.01. 토트넘이 우승할 확률도 0.01% 있다. 이게 이제 리그 시작 직후에 나온 통계입니다. 맨 처음에는 아예 없었어요. 토트넘이 우승할 확률 자체를 논하지 말라.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0.01 이 숫자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최근 토트넘의 우승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1.4%. 무려 140배 상승한 1.4%입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죠. 반면 맨체스터 시티 우승 확률 73%. 자,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할 확률이 73%이다. 아스날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12.4%. 리버풀도 12.0%. 꽤 많이 올라왔죠. 꽤 많이 올라왔고 지금 토트넘이 근데 1.4%나 된다.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자, 아까 전에 분데스리가를 살펴봤을 때 말이죠. 분데스리가를 살펴봤을 때 슈투트가르트 0.2%의 승률을 자랑하는 슈투트가르트가 토트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슈투트가르트는 최근에 스타 플레이어 한 명 세르 기라시라는 이 선수 한 명으로 인해서 굉장한 효과를 얻고 있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뭔가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 확률표에 균열을 내고 있고 원래는 5, 6위 정도 할 팀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도 최근에 이 순위표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 4, 5, 6위 정도 할 정도의 팀이다. 지금은 이 정도의 예측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지금 토트넘이 1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프리미어 리그라는 리그는 말이죠. 예측하기가 생각보다 좀 쉬운 리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확률이 생각보다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 팀이면은 얘네들이 한 여기에서 싸우겠구나. 얘네들이 한 이 정도 팀에서 싸우겠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 네모네모칸이 굉장히 작은 그런 이제 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리그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레알 마드리드 최근에 74.5%로 승리할 것이라는 우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위권 싸움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이제 강등권 싸움이 있죠. 이 정도의 이제 그 중하위권이 좀 치열하고 그리고 위쪽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리그다. 이런 게 이제 통계적으로도 좀 보입니다.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 3위를 경쟁할 것이고 지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위에 올라와 있는데 애슬레틱 클럽이나 뭐 소시에다드, 레알 베티스와 함께 뭐 3, 4, 5, 6위 뭐 이런 경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PSG 1강 그리고 니스, 모나코 뒤에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중위권 정도, 중하위권, 강등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렌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견이 있지만 여기는 언젠가 올라갈 팀이다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치열한데 인터밀란과 밀란 거의 뭐 우승 확률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두 팀이 거의 싸우는 상황에서 유벤투스, 피오렌티나, 나폴리 정도가 이제 뒤에 따라붙어 아이고 나폴리가 많이 추락했네요. 김민재 선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도 3위의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이다라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중위권이 지금 뒤죽박죽인데 그리고 이 뒤는 거의 뭐 하위권은 거의 뭐 순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좀 중위권이 치열한 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하튼 리그별로 좀 특징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토트넘이 뭔가 일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도박사들이 생각하는 토트넘의 우승 확률. 도박사들은 맨 처음에 토트넘이 1.5%의 우승 확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전혀 우승할 확률이 없다라고 처음에 평가가 됐었는데 도박사들은 혹시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그 전부터 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12.5%로 우승 확률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거의 뭐 8배 이상 오른 거죠.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토트넘의 어떤 우승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 굉장히 주목할 만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승 확률이 없었기 때문이죠. 원래 이 정도로 토트넘의 우승 확률이 치솟았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특히 저는 EPL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 하나가 뭐냐면은 맨시티의 우승 확률이 비약적으로 줄어들었다. 제가 아까 90.2%에서 90.18%로 떨어져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아니 73.0%, 이거는 야 진짜 맨시티가 1강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거든요.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가 74.5%로 우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하겠네라고 이야기하기가 이른 게, 어쨌건 뭐 바르셀로나라는 팀도 있고 아틀레티코도 열심히 영체영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팀들의 어떤 약진을 봤을 때 혹시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EPL도 뭔가 균열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균열의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EPL을 가장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토트넘 선수들이 이번 A매치 기간에 건강하게 좋은 활약을 펼치고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팀도 어쨌건 화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완벽하게 좋지 않으면 황희찬 선수가 또 앞에서 뛸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EPL의 이 달라진 우승 확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